언론 브리핑 심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세은입니다. 김호석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우 기자님이십니다. 저쪽 뒤쪽의 카메라 임명규 기자님이십니다. 진행 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재훈 대표님으로부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소방과 언론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소장님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제일 졸리운 시간이실 텐데 5시간 동안 저희들 준비한 거 갖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소장님 중에 혹시 작년 9월에 소방청 본부에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참여하셨구나. 우리 소장님은 작년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주로 브리핑과 관련된 말씀 나눠봅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이나 언론 브리핑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저께 있었던 박세리 기자회견 아닌가 싶습니다. 박세리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생각해보세요. 딸이 아버지를 고소한다? 매우 좀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박세리 기자회견 보고 최근에 언론 브리핑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브리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브리핑을 하지? 브리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좀 제일 제대로 거둔. 그래서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의무식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를 응원하는 그런 거를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정부에서 한 30년 일했습니다만 공무원 중에 제일 언론하고 많이 부딪히고 제일 언론 어떤 브리핑을 잘하는 게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들 수방 공무원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많은 수방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쉬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일 잘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순발력을 갖고 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5시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34분 소장님들 전부 다 2번씩 발표도 하고 질문도 받고 별도 리뷰하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지만 한두 가지라도 좀 더 발전될 수 있었다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어떤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거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이재철 소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오셨습니까? 옆에도 있지만 서장님. 소방관 하시죠? 소방관 하죠? 21년 좀 넘어. 아, 그러시군요. 제가 들었을 때부터 그저부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19가 뭐 123도 있고 뭐 번호가 많이 있는데 우리 최희석 소장 네. 왜 119입니까? 미국 있고 얘기니까 예, 똑같이 하면은 그래서 그렇죠. 일본도 119, 저 우리하고 비슷하고 제가 한번 조사해봤어요. 화재가 신고가 났을 때 영국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이 났어. 소방서에 전화해서 너무 급하니까 여기 불났어요. 그리고 끊더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위치 추적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번호 중에 여기 계신 우리 서장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다이얼식 있을 때 보면은 이건 금방 되지만 9번 돌리려면은 끝까지 한번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앞으로 올라가는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비록 0. 몇 초지만 돌리면서 한번 좀 생각하고 돌리라. 아, 여기서 어디서 불났다. 공주 어디서 불났다. 뭐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언론 앞에 쓴다는 게 사실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언론 앞에 많이 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긴장되고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거 이런 부분을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19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수십 많은 언론 브리핑, 언론 앞에 섰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차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밝혔는데 이 내용이 포함된 소방당국의 마지막 브리핑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용산구 이평동 다수상자 발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용산구 이평동 119-11번지 일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요는 할로윈 행사 축제 중 자신의 인파가 넘어지면서 참석 시민 다수 사상자가 그리고 넘어가보겠습니다. 171대의 구급차가 출동하였습니다. 공태병원 1명, 고양 명지병원 1명, 고대 안암병원 1명, 강남 세브란스 1명, 한강 성심병원 1명. 자, 건국대병원 1명, 고양 명지병원 1명. 인상적인 브리핑이었습니다. 일 끝나고 나서 용산 참사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사법처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최 소장과 관련돼서 사법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가장 먼저 최 소장 어떤 브리핑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5시간 여러분들하고 브리핑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을 전부 다 지금 방송 기자나 아나운서처럼 하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 잘한다는 거나 이런 사망자 이제 운송한 병원에 대해서 이제 보조 브리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기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들려요. 천천히 해주세요 하니까 답답하니까 최 소장이 나서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보시죠. 출동을 해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진화를 한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KTX가 진화를 우려가 있어서 KTX 쪽으로 불길이 가지 않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바로 이어서 이 서장님 우리 브리핑 보면서 느낀 게 참 노련하시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을 뭐 딱 상황을 장악해갖고 그런 어떤 신중하면서도 천천히 브리핑하고 그러니까 많은 서장님들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브리핑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미국 소방관이 뭐 브리핑하는 거예요. We're having a press conference now and considering or concerning that Hyde Park fire. Let's listen in. 298 units in this building. Of those, only 267 were occupied. We got this call to smell smoke, so that's how we were first alerted. Companies arrived on the scene and then they aggressively attacked the fire. They ran the communication systems notifying all the We residents. ask residents to stay in place. High-rise building is a fire-resistant construction. It's built with fire separations built in. The doors are fire-rated doors to the apartment units. The stairways are closed. 오케이. 여기까지만. 네. It's set. 자, 여러분들이 브리핑하는 것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브리핑을 설명을 하는데 옆에 도열하는 어떤 보조 브리핑가 있지 않습니까? 역할 분담에서 총체적인 상황을 보십니다. 아까 우리 최성범 소장 브리핑할 때 열심히 하셨잖아. 근데 보조 브리퍼가 제 역할을 못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언론 앞에 쓴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 앞에 쓴다는 거는 국민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첫 번째, 내가 언론 앞에 뭘 얘기를 해야 되지?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상대가 듣고 싶은 거, 국민이 듣고 싶은 거를 우선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소장님들이 보면은 브리핑할 때 우리 브리핑판이나 이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브리핑하는 경우는 많을 거예요. 사건 몇 시에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똑같이 하기보다 이 시점 현재는 뭐가 제일 궁금할까? 그런 거에 초점 맞춰서 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박세리가 이 시점 현재 국민들이 나한테 뭘 궁금해하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걸 짚어서 그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묻습니다. 브리핑은 뭐냐면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를 먼저 하면 설명이 되지만 나중에 하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장 핵심되는 노하우 중에 하나는 결론부터 내리고 부연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역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장님들 많은 부하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야 한마디로 뭐야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거 결론부터 얘기해봐.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어떤 지시를 부하직원들한테 많이 하실 텐데 똑같습니다. 언론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해 주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설명을
방송에서 뉴스 나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탁탁 끊어지게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 중간에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 방송 앞에 있을 때는 중문이나 공문보다는 단문 중심으로 딱딱 끊어서 해주는 게 인상적이고 좋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브리핑은 부어치를 해야 되죠. 왕왕 보면 여러 서장님들이 여러분만 아시는 용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국민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거라는 거죠. 중학교만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고요. 말씀하실 때 숫자라든지 통계라든지 사례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인상적인 브리핑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달력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보고 춘천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입장이구나.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할 때 보면 기자들 자, 뒤에 뭐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오늘 5시간 동안 주로 오늘은 실습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이따 나중에 드리고 오늘 실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2번 실습을 합니다. 한 번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면 그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브리핑 한번 연습하고 언론 앞에 섰다라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리뷰해서 여기 두 분 우리 기자님들이 코멘트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실 겁니다. 하고 2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브리핑합니다. 2부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자 입장에서 우리 한 20, 30년 여러분들이 소방관으로 한 30년 하신 것처럼 거의 30년 동안 베테랑 기자 우리 두 분 기자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고 그걸 다 녹화해서 리뷰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습하는 2번의 기회를 가질 겁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1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죠. 김성우 기자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은요, 본격적인 연습을 위한 연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연습을 위한 연습.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들 30대에 성공담에 관한 책들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성공한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팀 연습이 2시다 그러면 절대 2시 오지 않습니다. 절대 2시 오지 않습니다. 이들 선수들은 보통 1시간 전, 2시간 전에 그 연습장에 와서 자기만의 연습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연습을 위한 자기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스키 이치로, 일본 프로야구의 안타 제조를 이루는 이치로 선수라든지 한국의 홈런한 이승엽 선수, 그리고 최근에 미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왕을 기록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브리핑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또 김호성 기자 그리고 유재영 원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미디어는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속성을 들여다보고 본인들이 나는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김호성 기자 저희가 코멘트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우쳐 가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디어의 속성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저와는 아주 간단하게 맛보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뒤에 보면은 삼각대가 17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별 편성이 돼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한쪽은 미디어 관계자, 한쪽은 브리퍼가 돼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 재난 현장에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죠.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불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을 다치게끔 방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치하는 어떤 이면에 우리 전공의 선생들을 악마화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악마화. 네. 예상치 못한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겁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미디어는 이런 낙인을 찍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행이 이런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나는 의견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했는데 충돌이라고 그러고 싸움이 되고 감정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강대강으로 전쟁이 되는 거죠. 언론은 싸움 붙이기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간단한 ABC, 이 교재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책을 참고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연습을 위한 연습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브리핑할 때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계속된 질문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소망관들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의 속성이 프레임에 걸리게 됩니다.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겠습니다. 이 브리핑을 할 때 데이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이 없으면 기자들은 계속 그러다 보면 바쁘고 여러분들도 힘든데 또 말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인데 그게 어떤 맥락의 요소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자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재난 현장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 맥락을. 특히 재난 현장에는 아주 초년병, 뭐 대체적으로 사회부 초년병들이 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이 맥락을 잘 적절한 어휘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 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연습을 위한 연습을 시간인데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고요. 이 연습을 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격적인 2부에서의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최경주 선수 주말 골퍼가 여러분들 주말 골퍼 계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버디 많이 하고 이런 건 도둑놈이죠. 이번 54살에 역대 최고령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최고령 챔피언 올릴 때 매일 500타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좌우 손흥민전에 들어가면 골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네. 여러분이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시간 없어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지 오늘 짧은 시간 저와 김호성 기자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발음이 좀 더 정확한 게 좋겠죠. 듣기 자연스럽고 입도 좀 크게 벌리고 또 발음 연습도 중요합니다. 이거 일일이 하긴 좀 어렵죠. 강장군자 공장장 예를 들면 이 근육을 좀 푸는 게 좋습니다. 여기 마사지도 한다든지. 자, 제가 이거 저도 사실 좀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리핑 현장에 갈 때는 침착해야지, 여유를 가져야지, 릴렉스 하셔야 됩니다. 침착해야지, 침착해야지. 영어로 그렇고 주먹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 내 말에 집중해달라는 그런 몸의 여러 가지 언행의 제스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내 가까운 데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관련된 듯한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한테 전달하듯이 뭔가 진정성을 갖고 그걸 담아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쌀이었습니다. 라이스, 쌀. Relax, interested, connected, energized. 쌀이었습니다. 쌀.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많은 미디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나랑 결혼해주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눈을 봐야 되죠.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저쪽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렌즈를 보셔야 됩니다. 렌즈를 맞추셔야 됩니다. 러브샷. 이런 눈 아닙니다. 이런 눈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하느냐? 눈을 이렇게 딱 맞추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뭔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자칫 따라 내가 웃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은 눈 조금 아래 어깨나 사이 정도가 좋습니다.
연습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말이 또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겉도는 얘기, 아까 내 가족의 얘기야.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항의 전화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느낌. 저희가 잘 살려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데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영혼이 담기셔야 됩니다. 그 영혼은 여러분들의 소방관이 될 때의 초심,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쌀 눈입니다. 쌀. 졸리신데. 쌀눈! 쌀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쌀눈! 쌀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쌀눈! 쌀눈! 네. 자,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시나리오하고 저쪽에 보면 이제 그 삼각대가 있고요. 있죠.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한 분은 미디어 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미디어 관계자들은 어떠한 압박감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또 다른 분은 브리퍼가 돼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7개의 삼각대하고 핀 마이크가 있습니다. C타입입니다. 두 분이 다 연습을 하게 되는데 한 분이 먼저 아주 막대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본격적인 연습을 할 때는 앞서서 카메라 촬영을 한 분이 메인 브리퍼가 되는 겁니다. 역할을 바꾸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맛보기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차트에다가 시나리오 찍힌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하면은 오픈 카카오톡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상이. 영상을 딱 찍으면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저희끼리만 볼 수 있는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이든지 이렇게 이걸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밑에 보면 오픈 카카오톡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기억자든지 1조 이렇게 든지 해서 거기에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오십시오. 그 촬영한 영상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맛보기 연습을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으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저기 들어왔습니다. 7조, 7조분이 제일 빠르시군요. 네. 한쪽 분에 한 분만 들어오신 거죠? 네, 한 분만 들어오셔도 그럼 됩니다.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QR 코드. 네, QR 코드 여기 있습니다.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 연습의 브리퍼는 누가 할 건지 빨리 정하셔야 됩니다. 네,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그 휴대폰을 갖고 촬영을 하게 정확하게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러한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입니다. 차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차트를 쓰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도면 휴대폰 홀더에 끼고 요즘에는 그 영상 카메라가 뭐 커다란 옛날에 그런 뭐 소니의 ENG 카메라 좀 큰 거로 하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휴대폰을 통해서 미디어 관계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고 이 핀 마이크를 이쪽에 C 타입에 꽂고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브리핑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브리핑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태원 참사 현장 소방 관계자 브리핑 현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1시 50분까지 촬영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미디어 관계자들은 이런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오늘 맛보기 연습 브리퍼가 될지 이걸 정하시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네.
잠깐 스톱. 먼저 잠깐 스톱. 이건 다음 조죠. 앞서 여기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도리도리죠. 이렇게 고개 왔다 갔다 하고 차트 보면서 가장 말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적당한 말을 좀 외워갖고 렌즈를 잘 보면서 말하는 게 좋겠죠. 뭐 물론 상황이 급하니까 계속 도리도리 했지만은 네. 다음 주 보겠습니다. 발생 장소입니다. 6월 30날 05시에 경북공화군 춘향면 서동리 무허가 야영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그 인명피해가 4명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사망 2명, 중상 2명이 있습니다. 사망자 명단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신고 접수가 05시에 신고가 접수됐고 야영장 텐트 여러 차례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05시 10분을 이용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조죠? 10조 어디 있습니까? 네, 10조 우리 브리퍼님, 네. 본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촉박해가지고 기자가 막 찍어서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촬영하신 분은 어떤 평가가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불안하고 떨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호성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오디오가 워낙 좋으셔가지고요. 안정적인 오디오 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일단 연습 라운드는 네, 굉장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신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작년에 오신 분은 저쪽에 계셨는데 작년에 또 컨닝이라도 좀 하셨나요? 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보시다시피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홍대역 근처 4층 건물로서 약 9시경 발생하였습니다. 상황 개요를 보시면은 발생 원인은 유증기 관련으로 추정되며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최도코 그냥 급하게 해가지고 정신없습니다. 네. 우리 옆에 촬영해 주시는 이재철 소방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죠. 예,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는데 다만 아까 제가 그 시선 말씀해 주셨죠. 시선. 시선이 물론 카메라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영상을 보내기보다는 시선이 약간 이렇게 제대로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저 각도가. 그죠? 조금 아까 보면 처음에 네,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제가 살룬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룬 눈 렌즈와 눈을 맞추는 거 렌즈와 눈을 맞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잠깐. 네. 흔히들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뭐 채널 2 효과음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해도 오디오는 픽업되기 때문에 편집할 때 약간 나머지의 그 현장음을 줄여서 방송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어갖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 그거는 제가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5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 드래곤 컴플렉스. 잠깐만 스탑. 네. 이 황재훈 소방관님 어디 계십니까? 네네. 많이 고전합니다. 네, 그럼 우리 저 백이수 소방관님. 시간이 없는 중에서도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내주시면은 방송사에서 쓸까 말까 이 녹화 내용을 방송에 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을 합니다. 야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데스크랑 그 위에 있는 소속된 부장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네. 때로는요 일단 언뜻 봐서는 잠깐만요. 네. 일단 요 구도가 물론 저희는 우리가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다 알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이 카메라 영상의 구도가 좀 어설프죠. 이렇게 누수하죠. 이렇게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설프고 두 번째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볼 때 뭐 1.5배, 그죠? 1.2배, 뭐 2배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약간 속도를 늦춰서 0.8배 뭐 이렇게
녹화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느낌, 약간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약간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시청자를 배려한 아주 인상 깊은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화성시 향명 모 폐기물 업체에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발생 계획은 폐기물 활용업체 A사의 폐기물 저장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소방 관련 업체에서는 10시 10분 대응 입장기를 진행을 하였으며 상품으로 인한 폐기물 업체랑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몇 조죠? 6조. 네, 6조. 아, 여기 계시군요. 우리 오승주 소방관님. 네.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무슨 말을 하셨나요? 예, 저기 써진 것 읽기에 바빴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옆에 계신 우리 촬영해 주신 분들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핀마이크를 안 해가지고 네. 의사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그 급작소리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전에 한번 읽어보고 했으면 더 매끄러웠을 텐데 읽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좀 매끄럽지 않은.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관님 정호영 소방관님 2부의 코멘테이터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김상무님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시선이 보면은 아까 옆으로 이제 카메라를 보시는데 그것도 다소 그 미소 짓는 모습이셔서 긴박한 상황에 대한 신뢰감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으세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거 보겠습니다. 네. 금일 27시 50분경 발생한 어제 K조선 폭발사고 영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거제시 성동면 K조선소가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선박 엔진룸 세척 과정 중 폭발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개요에 대해서 17시 50분경 조선소 선복 선이죠? 신이범 소방관이 한번 코멘터. 일단 처음이라 가지고요. 하여튼 시간에 맞게끔 전달하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멘트에 2, 3차 브리핑을 이제 약속하고 끝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촬영해 주신 권성환 소방관님. 적절하게 그 인물이 잘 나오지 않도록 2명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방송에서는 이렇게 약간 얼굴 처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는 걸 이제 BLUR 블러 처리라고 했고요. 보통 이렇게 그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 또는 익명의 그런 제보자 이런 경우 이제 블러 처리를 하죠. 네. 우리 뭔가 장소는 안개 낀 장춘당 공원에서 뭔가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금일 6월 20일 공 10시경 화성에 소지한 폐기물 업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위치는 향나무 우문천리 105번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홀드한 다음에 조금 전에 이렇게 대여 이렇게 예전에 이제 YTN의 그 대표 컨텐츠인데 돌발 영상 이런 게인데 이제 그 직접 방송에 나가지 않은 그날 방송에 나가지 않는 이제 짜투리 영상이라는데 원본을 놓고 재밌는 영상을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묶어서 방송을 내고 자막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대여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풍선을 쫙 그려갖고 뭐가 된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풍선을 그리면서 아까 말한 영상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런 악마의 편집 비슷한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리핑 현장에 있을 때 그 카메라가 쭉 있는 데서 연습을 하듯이 막 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연습이었는데 다 녹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러니까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A사에서 폐유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폭발과 함께 발생을 해서 현재 10시 26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민가와 인근 제약단지로의 확산 위험에 대비해서 현재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10시 30분 큰 불길을 잡은 상태로 민가와 네, 우리 여기 몇 초죠? 예, 손을 너무 올렸다 내렸다 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시선 처리가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서 괜찮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저 촬영하신 미디어 관계자. 네, 브리핑 하시는 사람은 잘했는데요. 카메라맨이 좀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2부에 이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저 보겠습니다. 2014년 6월 20일 11시 30분경에 이천시 호흡을 하겠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소방에서 97명, 유관계에서 35명, 총 132명이 동원되었고 장비로서는 소방이 40대, 유관계는 15대. 우리 현 상태에서 브리핑이 진행된 것 같고요. 사실 하면서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우리 미디어 관계자 유득권 관계자님. 인물 잘 나오고 잘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카메라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시 방향으로 보면 자세가 좀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죠?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습관, 일본어로는 크세라고 하는데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섰다고 섰는데 사진 찍거나 보면 항상 이게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찍어놓고 자기가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난 똑바로 섰다고 섰는데 고개가 이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항상 왼쪽으로 한시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런 약간의 그런 거를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6월 20일 17시 50분경에 오대양 조선소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NG 선박 수리 중 NG 세척 작업 중 폭발 화재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수 사상자가 고립된 상태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여기 소방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앞에만 보고 그냥 계속 읽은 것 국어책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없고요. 좀 어색합니다. 우리 촬영해 주신 임준영 소방관님 한번 코멘트 한번 부탁합니다. 시선을 중심에 담으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상을 무작위적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상의 저희 맥락 자체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써진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재난 현장에서 하면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하면 머릿속에 다 가지고 그런 브리핑이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원고만 읽고 이렇게 막 무작위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보다 더 지금 브리핑하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따가 본격적인 연습 나온 데에는 잠깐만 놔주세요. 시 박사님. 좀 더 잘해. 일단 차트가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이걸 보려면은 어떻게 옥상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되는지 이런 게 약간 궁금합니다. 시선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쌀룬 그랬습니다. 릴렉스, 여유로. 당황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쌀, 인터레스티드, 커넥티드, 그 다음에 에너자이즈드, 그 다음에 눈이라고 했다. 쌀룬이 영양가가 많은 거야. 영양가. 자, 조금만 더 볼까요? 화재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수 사상자가 고립된 상태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연습을 위한 연습이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화재 배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시는 2024년 6월 20일 오후 9시 5분에 발생했습니다. 당근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홍대역 근처 4층 건물에 있는 지하 사우나에서 유증기 관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 6월 20일 이제
체화, 몸으로 직접 체득하고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면 됩니다. 네, 옆에 우리 카메라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이상권 소방관님이 이제 메인 브리퍼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시간이 남으니까 좀 나오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네. 여기 몇 조? 혹시 좀 아쉬웠던 점, 눈에 띄는 아쉬웠던 점이 뭐예요? 내용을 제가 뭐 사실 그렇게 잘 숙지를 하지 못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발음상에 좀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미디어 관계자였던 문병훈 소방관님. 촬영을 좀 더 멋지게 했어야 되는데요. 카메라를 그냥 그대로 좀 뒀던 게 좀 아쉽습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였습니다. 잠깐 홀드. 소리가 울릴 수 있고 뭔가 그 땅콩 먹듯이 뭔가 이렇게 아니면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듯이 뭔가 그런 느낌을 없지 않게 간격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관계자들이 이제 영상을 찍을 때 이제 헤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선. 근데 이게 너무 바짝 붙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럼 머리가 좀 잘리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제 방송사에 혹시 이런 걸 촬영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머리에 여기 한 주먹 하나 정도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는 헤드 스페이스를 주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임 국장님 맞습니까? 제 말이? 네, 맞다고 합니다. 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네. 지금부터 2012년 대응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 기업이다. 2024년 6월 12일 11시 30분경 경기 인천시 호봉면 안풍구에 위치하고 있는 단자 식용유 제조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황 기업이다. 오전 11시 40분경 호봉 이트 K지구가 단자 식용유 제조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끄은 전기로 인해서 극심한 차로 인해서 전화번호 몇 조입니까? 16조. 아, 예. 16조. 네, 소방관님께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내용 숙지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응시하는 부분이 조금 시선 처리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스스로 체크를 잘하셨습니다. 그 옆에 우리 김재훈 소방관님 촬영을 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 없습니까? 수업을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실은 저희 조는 저거 고정시켜놓고 둘 다 했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2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거 찍는 거는 고정시켜놓고 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브리핑하는 부분들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둘을 올리다 보니까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고요. 실은 저거를 해보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하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서 지휘하는 것도 진짜 힘들지만 이 짧은 시간 내에 언론 브리핑 숙지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재훈 소방관님 시간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오조 발표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장 서영배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이 핀 마이크 위치는 이런 건 굉장히 좋죠. 네. 우리 소방관님 어디 계세요?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집에 혹시 뭐 방송 관계자가 계십니까? 예. 가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화성 향남 소재 회유 저장 업체 A사의 회유 저장 탱크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강풍으로 인해서 원하였으며 소방차량 18대, 유관기관 세대, 동원 장비는 총 21대가 되겠습니다. 피해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소방관님, 네, 아주 잘하셨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에 조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그 차트를 보고 읽게 되다 보니까 또 말도 약간 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 포함해서 숙지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촬영하신 그 최인석 소방관님 의견 듣겠습니다. 보통 상황 보고를 할 때는 이제 실제 좀 서장님께서 현장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숙지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는 좀 드물 것 같고요. 또 이제 처음 이렇게 남이 써놓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황보고는 무엇보다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말 잘하는 거에서 정보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좀 상황판 쪽에 시선이 많이 간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좀 더 빨리 할 수는 있었는데 보고자가 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거 좀 기다렸다가 좀 조용할 때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봉화면 소독리 산사태 대응 사항 보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공무시 경이 되겠습니다. 장소로는 경북 봉화면 소독리 무허가 야영장입니다. 발생 원인은 야간의 상황 기후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1170명으로 소방 100명, 유관기관 70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소방 100명, 시도 30명, 경찰 20명, 보건소 10명, 기타 10명으로 총 170명이 되겠습니다. 동원 장비로는 총 12대로 지휘차 1대, 구조차 2대, 구급차 5대. 파트너가 안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네. 혼자 하셨나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평가해 주시죠. 저도 뭐 빨리 진행하느라고 정신없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너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개요입니다. 경북 봉화군 무허가 야영장 산사태로서 2024년 6월 20일 5시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새벽 기습 보호에 따른 산사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원 현황입니다. 소방 50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이 동원되었고 동원 장비는 소방 차량 30대를 포함하여 44점 동원하였습니다. 기타 특이 사항으로는 민가가 동떨어져 있어 인명피해 사항은 아래 사태를 확인하십니다. 파악이 안 된 조사 중에 있고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06시 30분 진료대원 18명이 현장 접근 후 구조활동을 개시하였고 상황 수치가 미흡해가지고 시선 처리도 부족하고요. 여유도 없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양가만은 쌀로 익혀가지고 다음 보고 브리핑할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호석 발표자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렇게 큰 화면 나오고 이제 맨땅을 일기예보 리포터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그 화면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앞만 보고 이렇게 하고 자료는 자기가 갖고 있고 저건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다 놔두고 자기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 안 나. 방법성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런 나름의 방법론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우리 김영일 소방관님이 나름의 그런 노하우 기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아까 우리 카메라 기자님께서 이렇게 손만 나올 때 이렇게 쭉 우쪽으로 이렇게 팬이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만약에 카메라가 고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계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고정 화면이 카메라가 있겠죠. 근데 이쪽으로 끌어지면은 이럴 때는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반대편에서 자세를 바꿔서 그런 테크닉을 구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만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뭐 돌리기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카메라가 이렇게 그 팬이라는 이런 카메라를 영상에 그걸 돌리든지 또는 이렇게 줌인이라는 걸 할 때는 여기에 엄청난 정보, 뭐 여기 도면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얼굴을 향해서 표정을 향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기후
잠깐만요. 네, 여기 이제 정기수 소방관님. 네. 얼굴 돌리는 게 아, 동료가 예. 급하니까 네. 불안해 보인다. 네, 고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서 빠르게 뭐 1.2배, 1.5배로 돌린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습관, 뭔가 그런 습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일부러 크세라고 하는데 뭔가 자기도 모르는 습관이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 이거 주의해야지, 이거 주의해야지. 뭔가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폐정병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 환자의 소견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지금 파악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보겠습니다. 일단 하여간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잘 찾으셨어요. 네, 다음 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그런 그 연습은 이 정도로 끝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살룬에 대한 그 얘기만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계신 우리 문태웅 소방님께 자, 우리가 이거는 꼭 알자라고 살룬 그랬는데 살룬의 그 쌀, 그게 뭐의 약자죠? 나이스 RIC 게 약자 아니었어요? 네, R이 뭡니까? 네, 그럼 오승주 소방관님께 여쭤봤습니다. 자, 살룬 할 때 쌀이 R이 뭡니까? 릴렉스. 우리 박광찬 소방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근데 I는 뭐였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럼 우리 배영환 소방관님께 여쭙겠습니다. I가 뭐죠? 인터레스트. 이 얘기가 굉장히 관심 있고 중요한 거야. 딴 데 가서 자꾸 물어보거나 그러지 말고 방송사에 제보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유득권 소방관 C가 뭐라고 그랬죠? C? 기억이 안 나왔네요. 기억이 안 납니까? 김재훈 소방관이 C. 커넥티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우리한테 관계된 나의 지인, 친척, 가족 얘기다. 커넥트된 그런 뭔가를 담아서. 근데 우리 이윤규 소방관이 E가 뭡니까? E. 에너자이드. 뭔가 힘이. 진정성을 담아서 하고 눈에는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룬 3번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하세요. 살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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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상훈 기자. 자, 우리 1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 겁니다. 한 조금 이따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2부는 여러분들 이제 두 분이 한 조잖아요. 1부에서 브리핑한 사람 말고 브리핑한 카메라 찍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브리핑 하시는 거고 아까 브리핑 하신 분들은 보조 브리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나와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거 있죠? 그걸 놓고 하는데 우리 두 분 기자님이 실제 현장처럼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브리프한테도 질문을 던질 거고 보조 브리프한테도 던질 겁니다. 촬영은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다. 촬영은 우리 카메라 쪽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죠? 그걸 또 한 번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2부에 있어서는 아까 촬영하신 분이 브리퍼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브리핑하신 분은 보조 브리퍼가 되고 앞에 와서 하신다. 그리고 브리핑할 때 쓰시라고 저희가 주의봉 준비해 놨습니다. 아까 손으로 하고 펜으로 했는데 실제처럼 주의봉 갖고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3시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담배 한 대 피시고 3시에 이 자리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하셨길래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재직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요. 야, 내가 이거 현역에 있으면서 인터뷰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4년 제가 현역에서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리포트를 하면은 2사람 이제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하면은 한 10명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한 40명 정도 되죠. 그리고 1년이면은 뭐 한 500명, 500명 된다고 했을 때 50명인가요? 500명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산술적으로 계산을 쭉 해보니까 퇴직 앞두고 그 출근길 그 시사 프로그램
출발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할 때는 뭐 매일매일 한 4사람씩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20명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한 5,000명 정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세리 선수를 저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그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그때 이제 초창기 때 박세리, 김미현 뭐 이런 선수들이 한참 이제 막 뜰 때 톰보이 오픈 클래식이라고 이제 그 미래가 그 양양한 그러한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를 가가지고 카메라 기자한테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야, 오늘 얘네들이 루키야. 앞으로 잘 나갈 애들이니까 갤러리가 올 테니까 갤러리를 찍어서 중간중간에 인서트 샷, 중간중간에 막 탄성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찍으라고 그랬는데 갤러리를 하나도 안 찍었어요. 카메라 기자가. 그래서 제가 야, 갤러리 찍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찍었어? 막 그랬더니 갤러리한 선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골프라는 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아직 대중화되기 전이었었단 말이에요. 박세리와 그 연관된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퀴즈 하나 좀 내겠습니다. 박세리, 박찬호, 엘리자베스 여왕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명인입니다. 유명인. 새로운 거 하나 제가 추가했습니다. 그럼. 네, 좋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는데? 네, 공주 출신이잖아요.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공주 출신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공을 갖고 논다. 박세리는 골프공, 박찬호는 야구공, 엘리자베스 여왕은 필립공을 갖고 놀잖아요. 뭐 그런 그 개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제 졸음이 오실 시간이 좀 다가올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의 강의는 브리핑이 왜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기자와 미디어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브리핑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브리핑이 왜 중요하냐면요. 2000년 남북정상 열렸을 때 청와대 그 공보수석이 박지원 수석이었거든요. 그분은 이번에 최고령 당선되셨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북한이랑 가까워서 그러실지 몰라도 아주 혼자서 선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베드로야, 기자는 불렀냐? 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하든 어떻게 되든 아무튼 기자들이 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유념해라.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을 드신 후 자리를 뜨시며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시기를 베드로야, 간사 잘 챙겨라. 딱 그런다고 하셨답니다. 저 1층 보니까 2019년에 기자단 여기 그 교육원에 와가지고서 방문해갖고 사인한 것들 딱 붙여놨더라고요. 2019년이면 참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닌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평양 가셔서 기사 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좀 생생해요. 그만큼 미디어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 정말 중요합니다. 2001년, 그러니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다음에 2001년에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9.11 상징하는 사진에 AP 기자가 찍었거든요. 그 해에 그 퓰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것은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한 분이잖아요. 사망했어요, 이분은.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끔찍해서 통신사는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게재하지 맙시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이걸 안 썼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네, 뉴욕에서는 이런 리포트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네, 뉴욕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을 하는데 악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 구조된 그러니까 전체 실종자는 대략 한 5천여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발굴된 시신이 약 한 200여 구 정도. 아무튼 공식적인 발표. 자, 소방관님, 이 9.11 때 사망자 몇 명이나 됐었을 것 같아요? 한 5천 명 정도요? 네. 2,996명이 뭐 공식적인 집계 모양이에요, 사망자가. 근데 2,996명인데 그 가운데 약 10% 정도 되는 한 300여 명, 정확하게 343명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3명이 그 인명구조하러 현장에 갔다가 추가 붕괴로 매몰돼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정말 9.11 그때 이제 제가 이게 뒤로 빼면 안 되나요?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취재 후기 공모가 있어가지고 그 9.11 관련 공모를 해서 1등상 받았습니다. 상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술값으로 200만 원 썼습니다. 네.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방관들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제가 적었었는데 이게 그냥 초토화된 그런 상황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에서 그 에드워드 추기경께서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이 그라운드 제로의 현장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또 다른 희생자 300여 명에 대한 명복을 빈다 하면서 이분들이야말로 그라운드 제로에 있는 그라운드 히어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때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 미사가 전국에 생중계됐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참 감동을 받게 하면서 이 가장 참혹한 상황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를 어마어마한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그 희생 정신을 기리는 기회로 바꿔놓는 그 추기경의 그 말씀에 좀 감동했어요. 브리핑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거보다 더 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미디어를 통해서 말이죠.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면은 기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디어가 과연 무엇인지 이걸 뭐 간략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 2003년에 제가 YTN 앵커 팀장을 했었는데 그 앵커를 많이 뽑았어요. 24시간 뉴스만 하려면 바쁘니까 한 사람이 앵커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앵커를 6명의 신입 앵커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길래 알아봤더니 조선일보하고 YTN을 동시에 합격해가지고 하루는 조선일보, 하루는 YTN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스탠스를 분명히 해라. 그랬더니 뭐 팀장님이 나무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조선일보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면 글로 가고 YTN이라는 신생 언론사의 나무를 키우겠다면 남아라. 남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1년 반 만에 KBS로 갔어요. 이 친구가. 네. 근데 사람들은 저 노는 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뉴스 앵커로서는 썩 그렇게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았는데 뭐 엔터테이너가 되니까 뭐 그다음부터 정말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하면서 거의 20여 년을 한 분야에서 그 탑에 있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수습 기자 교육을 시켰던 그 상황에 전현무 기자가 처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담당하는 취재 라인에는 A, B, C 3개 경찰서가 있다. A 경찰서에는 성역과 같은 일진 기자실이, C 경찰서에는 돼지우리와 같은 이진 기자실이 자리한다. 지난 주말에는 집에 가지 못했다. 휴일에도 경찰서를 지키던 불우한 수습 기자 5은 피자 2판을 시켜놓고 일진놀이를 한다. 보고해봐. C 경찰서 내 기자실에서 수습 5명이 피자를 시켰습니다. 피자? 피자 어디 건데? 미스터입니다. 피자헛이랑 도미노랑 파파존스랑 뭐 피자 스쿨 뭐 이런 거 많은데 왜 하필 미스터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잘 모르면 어쩔 건데? 내가 가서 취재하랴? 아닙니다. 제가 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시켰어? 라지 1판, 스몰 1판에서 2판 시켰습니다. 얼마 냈대? 45,000원 나왔습니다. 음료는? 음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거 같은 거야. 똑바로 말해. 없었습니다.
야 너는 피자 먹을 때 피자만 꾸역꾸역 먹으면 목이 매겠냐 안 매겠냐? 맵니다. 근데 음료가 없어? 네가 취재한 거 아니지 이거? 아, 아닙니다.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그래? 그러면 음료 좀 더 알아보고 콜라였는지 사이다였는지 환타였는지 그리고 소스는? 예? 야 너 자꾸 2번씩 말 시킬래 정말? 소스 말이야 소스만. 핫소스야 갈릭이야? 아, 소스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너 취재 진짜 똑바로 안 할래? 야 인간이 머릿수가 5인데 최소한 하나는 소스 발라 먹었을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휴 토핑은 뭐뭐 올라갔어? 토핑 감자, 새우, 블랙 올리브, 피망, 베이컨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야? 네. 확실해? 네. 야 너 지금 피자집에 전화해서 조지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 예? 왜요? 야 피자에다가 모짜렐라 치즈 안 올려주는 놈들이 어딨냐? 이거 아주 고객을 엿먹이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너 지금 나랑 폰팅하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치즈도 있었습니다. 뭐야 아까 확실하다며 왜 말 바꾸노? 내가 쉽게 보여? 자꾸 얘가 허위 보고 할래? 죄송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너 진짜 기자란 놈이 백 똑바로 챙기란 말이야? 어? 한 번만 더 있다 이거 하면은 동네 피자집 전부 돌려버리는 수가 있어 알았어? 네. 에이 배달원은 뭐 타고 왔어?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오토바이 맞아? 스쿠터 아니야? 오토바이 맞습니다. 몇 cc야? 제가 오토바이는 잘 몰라서. 야 네가 오토바이 잘 모르면 기사 안 써도 되냐?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재를. 배달원 전화번호 땄어 안 땄어? 못 땄습니다. 너 진짜 취재하기가 싫냐? 아닙니다. 야 취재하고 싶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할 수가 있어? 번호 기본 아니야? 네. 너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피자집 튀어가서 배달원하고 사장 번호 알아내. 네, 알겠습니다. 30분 내로 번호 따서 다시 보고해 알았어? 이렇게 그냥 까탈스러울 정도로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브리핑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기자들한테 질문 받으시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2차 실습을 하실 때 브리핑도 하시지만 브리핑 듣고 난 다음에 저와 김상원 기자가 이제 질문을 막 던질 거예요. 때로는 이런 뭐 연출이고 그러기 때문에 황당무계한 질문도 던질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닌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답변 정말 곤란하시죠?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대체 이렇게 물어요. 답변을 드리면서 질문 만들고 확실한 답변 나올 때까지 또 질문하고 끼워들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질 않나? 예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도표나 화면 같은 거 있습니까? 전례가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변죽을 울리기도 하고 넘겨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프레이밍에 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실제의 사진은 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답변을 주저주저 하시고 잠깐 오해의 여지가 만들어졌다 싶으면 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꿰시고 브리핑에 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프레이밍의 대표적인 사진의 예를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임하실 때 생각을 좀 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또다시 트럼프가 그것들을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짜뉴스라고 나에게 불리한 것을 가짜뉴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글쎄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응하는 건. 그래서 이제 사법적인 절차도 이런 식으로 밟아가지고 오보에 대응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1914년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한 2만 건으로 평상시 때보다 한 10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세월호 보도 관련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오보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오보가 나왔어도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가 나오기까지 한 6년 내지 7년 걸리거든요. 그럼 개인의 명예는 이미 추락할 때로 다 추락하고 난 다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렇다고 언론과 싸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친구는 가깝게, 적은 더 가깝게. 돈 꼴레연애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브리핑의 노하우를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만 브리핑을 판에박은 듯이 했을 때 어떠한 재앙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가라는 그런 돌발 영상이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브리핑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7%의 내용이 컨텐츠라면은 이 내용을 어떠한 목소리로 38%를 차지하는 비율, 어떠한 모습으로 55%를 차지하는 비율로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메라비언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메라비언의 법칙의 모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내용은 한 7% 되는데 이 내용을 전달하는 보여주는 방식, seeing is believing, 그게 55%를 차지하는데 내 표정, 내가 입은 옷, 나의 제스처, 나의 카메라의 컨택, 듣는 사람의 공감, 이런 것들이 여기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적인 부분, 내 발음이 정확한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은가, 지지부진하게 느리지는 않는가, 스피드. 중요한 대목을 말했을 때 오늘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즈를 두는 거. 너무 낮은 톤 아닌가? 볼륨을 기본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 호흡이 좀 길어야 돼요. 이번 사고를 이거 안 되거든요. 이번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강경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비디오적인 요소와 오디오적인 요소가 실질적인 내용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메라비언 법칙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비주얼한 요소는 이미 소방관 분들은 갖고 계세요. 이 보여지는 자체가 신뢰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주얼한 모습은. 인상, 복장, 바디랭귀지, 시선이 잘 안 되셨잖아요. 아까 카메라를 보셔야 되는데 카메라를 잘 안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거나 도리도리로 계속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오디오에서는 발음, 스피드, 볼륨, 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님들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워낙 필드에서 다져진 내공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부분에서의 포즈를 둔다는 게 뭐냐면요.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려고 할 때. 멈추는 이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이 오디오의 볼륨이 가늘고 깊지가 않아서 여성들의 전달력에 비해서 못 미쳐요. 그러나 재난 현장의 브리핑은 중후한 저음의 목소리도 얼마든지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의 사고 브리핑을 보면은 지금 그냥 이걸로 잠깐 보실게요. 이게 국내에서 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예정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스톱해 주세요. 이 부분하고 이쪽 미국에서의 그 브리핑한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위기를 좀 잡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납니다. NTSB. Thank you. On behalf of all of the board members and the staff at the NTSB, we offer our condolences to those families who lost a loved one in this crash. 됐습니다. 브리핑할 때 이런 순서로 좀 해주세요. 이따가 2차 실습했을 때 어디 소방서 누구누구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쭉 하시고 다음 브리핑은 2시입니다. 이 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 폼이 딱 갖춰졌을 때 신뢰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법에 맞게 쓴 글이 잘 읽히듯이 화법에 맞게 한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배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냥 스피치 하는데 기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말씀 어니 컨텐츠라고 하면은 사람 이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요 에토스의 영역이라는 것을 일찍이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언부언하는 건 너무 아카데믹하니까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9.11 때 343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하셨어요. 그 9.11 테러 현장에서. 희생의 아이콘은 신뢰의 브리퍼가 되는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의 가중치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님들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희생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하는 브리핑의 메시지는 신뢰에 연결되는 것을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게 될 스킬의 문제입니다. 오디오와 비디오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메신저로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외신 기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기업들로부터 룸사롱 접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그리고 브리핑 현장에 있을 얘기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오늘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넘겼어요. 공보관이 이제 그 에반 람스테드라는 기자였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당신 앞으로 아침 브리핑 현장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보도국장이 물어봤어요. 보고라는 경제부장한테. 그랬더니 아예 fucking S-오일이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졸고 있었던 모 부장이 뭐 S-오일이 뭐 잘못했대? 이런 아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어쨌든 이 요지는 황당무계한 질문이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굉장히 원론적인 응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상이